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화웨이의 메모리 반도체 호재, 삼성전자 주가 50% 뛸 수도라는 제목입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위탁 생산, 갤럭시 Z 폴드 2 출시, 경쟁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 등 호재가 겹치면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치에 대한 긍정적인 관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하루 3.7% 뛰면서 우리 증시 강세장을 이끌었는데요.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고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될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간밤에 TV 딱 틀으셔가지고 미국 증시 보고는 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아마 그 모습, 그 색깔과 그 숫자가 아마 너무 낯선 숫자와 화면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뢰이 저희가 미국 시장 하게 되면 계속 오르는 시장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급작스럽게 이런 강한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국내 시장의 여파나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많아지는 아침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정리하게 되면 미국 시장이 첫 번째로 어제 급락했던 대표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기술주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애플 이 두 종목의 낙폭이 가장 컸다는 얘기는 액면 분할 이후에 나왔던 주가의 탄력들을 고스란히 반납했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액면 분할이나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증자도 있죠. 이런 쪽이 절대 주가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들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움직였던 밸류에 대한 부담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 시장과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국내 시장이 그만큼 강하게 움직였나요? 그런 쪽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아마 미국 시장에 대한 여파는 물론 어떤 개파락으로는 국내 시장도 시작하겠지만은 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동향들, 특히 어제 삼성전자로 이어졌던 여러 가지 시가총액 상위 쪽에 대한 변화들이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와 함께 여전히 어떤 장 초반에는 낙폭을 좀 키우겠지만은 회복하는 국면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그래도 지금 주도적인 섹터죠. 특히 어제 나왔던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가 좋겠다. 이런 쪽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가 2,400을 넘나 드냐 마나 이렇게 좀 많이 지켜봤었는데 일단은 2,400 조금 못 미쳐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매수세가 부활이 됐고요. 게다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야 국내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온 쪽에서 대표적인 삼성전자겠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움직이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주도 섹터가 뚜렷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그린 한국판 뉴딜 정책이 확인되면서 관련된 뭐 지수나 앞으로의 뭐 펀드 관련된 쪽의 자금 유입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 관련된 또 KLX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도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약간 이제 계속 브레이크를 걸리기보다는 좀 악셀레이터를 좀 밟고 있는 약간 상황 쪽에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그래도 보강이 되면서 다시 움직이는지 여부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시장의 변수들은 조금 더 영향력의 흐름들을 한 오전장 정도까지는 적어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전장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 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뭐 3.7% 뛰었고 어쨌든 그러면서 또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그 종목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신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죠. 네, 앞서 이제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평가가 조금 더 후하게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영향력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번에 엔비디아 관련된 수조, 특히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PC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이번에 새로운 모델을 내면서 이쪽에 대한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 쪽으로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상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대 뭐 이번에 계약권으로 1조 이상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도 나오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거기다가 내년이면 메모리 반도체도 업황이 개선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게다가 또 경쟁사인 비메모리 쪽에서 경쟁사인 TSMC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부분들도 매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다이와 캐피탈 마켓이 목표 주가를 82,000원까지 이 정도까지 가면 참 좋겠네요. 예. 네. 이런 쪽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폴더블 폰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지금 개화를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도 뛰어드는데 아마 초기 선점 효과와 함께 시장 확대 시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네. 올해 한 폴더블 폰이 200~300만 대 팔리고 내년에는 800~900만 대까지 팔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CLSA 증권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웨이의 부진이 상대적인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들인데 특히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 미국이 제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수요를 늘린다는 관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애플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 실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 사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해석하기가. 이 반도체 업황의 현재 지금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가장 매출이 큰 부분은 IM 쪽입니다. IM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쪽이죠. 근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높은 쪽, 그러니까 즉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쪽은 반도체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그 스마트폰보다는 크지 않아도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흐름이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어떤 기관이나 큰 세력들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돈이 잘 버는 사업이 앞으로 잘 돼야 실적도 좋아질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은 일단 8월 달 말에 발표된 고정거래 가격, 특히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 가격은 두 가지로 분류해야 하는데요. 보통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현물 가격, 즉 그때그때 필요한 쪽으로 매일매일 결정되는 가격이 있고요. 이 고정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대량 구매자가 특히 뭐 우리 회사가 뭐 서버 회사다, 아니면 뭐 인터넷 회사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100만 개씩 주문을 했었을 때 그때 맞춰지는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업황은 약간 고정거래 가격 쪽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상황들이 높습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올해 초부터는 이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버용 업체라든가 서버 업체라든가 인터넷 업체들이 오히려 어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늘어난 서버나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메모리 반도체를 주문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거래 가격 자체가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에 기조를 보게 되면 일단 주문할 것만큼 했다. 이런 관점 쪽에서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게 지금 7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좀 약한 취약한 요인, 특히 SK하이닉스는 더 하겠죠.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더 높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또 나오는 변화는 또 다른 부분들이 한 그저께 이후부터는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현물 가격은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추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화웨이가 조금 다급하다 보니까 또 서버용 업체들도 다시 서서히 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현물 가격들은 좀 반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9월 달엔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는 관점이 현물 가격 먼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살짝 먼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 지금 눈여겨볼 게 이 삼성전자와 외국인 누적 순매수에 관련된 즉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은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지금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삼성전자 주가고요. 그 밑에 표시된 게 외국인들의 동향들인데 이 부분이 같이 약간 연결되면서 움직이는 상황들이 크죠. 그렇네요.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 1위의 모습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어떤 영향들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복귀가 되면서 어느 정도 견인을 하느냐 여부가 삼성전자의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가 이런 쪽으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더 무게가 실릴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비메모리 반도체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성과도 앞으로 가속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결론적으로 네. 앞으로 실적 전망이 어떨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분기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3분기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상반기에 이어졌던 타격들을 이제 벗어나면서 이어지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한 3분기 한 9조 대까지 네.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2분기 때 한 8조 원대도 선방을 했는데 그보다 살짝 더 좋겠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그래도 기대감이 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10조 원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쪽은 이제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반도체 가격 동향이 좀 더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갤럭시 노트 20이죠. 네. 이쪽에 대한 판매량 효과가 좀 더 가세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 15배 수준. 네. 참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애플 같은 경우가 34배. 그리고 TSMC가 23배. 예. 그런 거에 비하면은 특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아직 올해 초보다 마이너스입니다. 주가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선방했는데도 주가가 왜 이래? 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 쪽에서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같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아마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한 54,000원대에서 한 6만 원대 이 박스권 쪽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박스권 저점을 충분히 확인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지개를 필 만한 요인들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뭐 가파르게 또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3분기 실적이라든가 어떤 기대감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을 다시 상향 쪽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주가에 대한 변화들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지금 뭐 밀릴 때마다 비중 확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또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